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나봄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편지를 구겼다. 미안해, 봄아. 나 비디야. 우리. 이젠 안 돼.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나봄은 28살, 유명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부유한 가정,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곧 있을 결혼식.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녀의 진짜 사랑은 나빗,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다. 나빗은 27살, 예술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들은 5년 동안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의 카페에서 몰래 만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가 그들을 짓눌렀다. 나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결혼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 했다. 어머니는 항상 저자는 가정을 지켜야 해라고 말하곤 했다. 나봄은 그런 압력 속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기로 결정했다. 그 남자는 이름이 민준, 나봄의 동료였다. 그는 나봄을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나빗에게 가 있었다. 봄아, 왜 나한테 솔직하지 못해? 나빗이 물었다. 그날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비차, 우리 가족이 알면. 나 죽을 거야. 나빗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나랑 도망치자. 서울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짝. 하지만 나봄은 망설였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빗은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다음 날, 나봄은 출근길에 나빗의 아파트를 찾았다. 문은 잠겨 있었고 이웃은 어젯밤에 짐을 챙겨나갔어요 라고 말했다. 나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나빗의 SNS를 확인했다.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었다. 왜 나를 버리는 거야? 나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전화가 왔다. 민준이었다. 봄아, 결혼식 준비 어때? 부모님 뵙고 싶다고 하시네. 나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나빗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키스한 그날.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속삭이던 나빗의 목소리.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친구들조차 그런 건 이상해 라고 말하곤 했다. 나봄은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엎드렸다. 동료들이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속으로 나빗을 찾기로 결심했다. 비차, 어디 있어?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나봄은 나빗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비치가 부산으로 갔대. 새 출발하려고. 부산. 왜 갑자기? 나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기차표를 샀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 기차가 출발할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여정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는 시작이었다. 부산에 도착한 나봄은 나빗의 옛 주소로 향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아파트였다. 문을 두드리자 나빗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봄아. 왜 왔어? 나빗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봄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갔어? 우리. 끝난 거야. 나빗은 고개를 숙였다. 너 결혼하잖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기 싫어. 이 나봄은 나빗을 끌어안았다. 비차,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 순간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만남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나빛의 가족이 알게 되면 그녀도 고통받을 터였다. 나빛의 어머니는 종교적이었고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다. 그날 밤 그들은 바닷가에서 산책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빛이 말했다. 봄아, 우리 사회는 우릴 받아주지 않아. 날 포기하려고 해. 나봄은 화가 났다. 포기. 그게 내 선택이야. 나빛은 눈물을 닦았다. 내 가족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해. 나봄은 주먹을 쥐었다. 이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다음 날, 나봄은 서울로 돌아왔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봄아,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거짓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키웠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나봄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봄아, 결혼식 드레스 보러 가자. 나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의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는 화를 냈다. 생각. 내 나이 되도록 왜 그래? 민준 씨 좋은 사람이잖아. 나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그녀를 압박하는 듯 했다. 그날 저녁, 나빛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비차, 내가 필요해.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나봄은 절망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균열이 생겼다. 이 갈등은 더 깊어질 터였다. 나봄은 결혼 준비를 강요받는 가운데 나빛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그들은 캠퍼스에서 몰래 손을 잡고 걸었다. 봄아,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나빛이 속삭였다.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나봄은 가족의 기대에 따라 변호사가 되었고, 나빛은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비밀이 되었다. 친구들 모임에서조차 그들은 그냥 절친으로 위장했다. 비차, 나 지쳐. 나봄이 말했다. 나빛은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준과의 데이트가 늘어날수록 나봄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민준은 착한 남자였다. 봄아, 너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나봄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진심은 나빛에게 있었다. 어느 날, 나봄은 나빛을 만나러 부산으로 다시 갔다. 비차, 나 결혼 안 할게. 나빛은 놀랐다. 정말. 내 가족은, 나봄은 상관없어. 너랑 살고 싶어. 그날, 그들은 부산의 해변에서 키스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짧았다. 나빛의 친구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소문이 퍼졌다. 소문은 빠르게 서울로 전해졌다. 나봄의 어머니가 먼저 알았다. 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여자랑.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봄은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 나빛이를 사랑해. 어머니는 울었다. 이런. 우리 가문이 어떻게 돼? 내 아버지 알면 심장마비 올 거야. 나봄은 가슴이 아팠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당장 그만둬. 결혼해라고 명령했다. 나봄은 반항했다. 아빠, 나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행복. 사회에서 살아야 해. 그런 사랑은 비정상적이야. 나빛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비차, 너 미쳤어. 신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빛은 무릎 꿇고 빌었다. 엄마, 나 봄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나빛은 쫓겨났다. 그녀는 나봄에게 전화했다. 봄아, 나 이제 갈 데 없어. 나봄은 얘네 집으로 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민준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민준은 나봄의 집을 방문했다. 봄아,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봄은 아니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의심했다.
그날 밤 나빛이 나봄의 집에 왔다.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빛아, 우리 어떻게 해? 나빛은 도망치자. 해외로 나봄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어. 이 질문은 그녀의 내면을 찔렀다. 다음 날 민준이 나빛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의 눈이 커졌다. 나봄은 설명했다. 민준아, 미안해. 나빛이를 사랑해. 민준은 충격받았다. 너 은하를 속였어. 그는 화를 내며 나갔다. 이 사건은 나봄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나봄의 가족에게 말했다. 봄이가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봄아, 당장 그 여자 버려. 나봄은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나봄은 정상. 사랑이 왜 비정상이야?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가족의 균열을 드러냈다. 나빛도 자신의 가족과 대면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했다. 나빛은 상처받았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나봄의 사무소에서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나봄 씨, 레즈비언이래. 나봄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가 불렀다. 봄 씨, 이런 소문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나봄은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압력은 계속되었다. 나빛은 예술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갤러리 주인이 그런 사람과 일 안 해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사회의 희생양이 되었다. 나봄과 나빛은 서울의 작은 모텔에서 만났다. 빛아, 우리 버틸 수 있을까? 나빛은 함께라면,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돈이 떨어지고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한 친구가 말했다. 너희들 이상해. 그만둬. 나봄은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후회를 불러일으켰다. 빛아, 나 잘못한 것 같아. 나빛은 아니야. 사랑이잖아. 이 갈등은 고조되었다. 나봄의 삶은 이제 완전히 뒤집혔다. 가족의 압력으로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다. 봄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 닫을게. 아버지의 말이었다. 나봄은 나빛과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다. 하지만 생활은 힘들었다. 나봄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회사에서 더 이상 못 버텨. 나빛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봄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나봄은 잔이야. 우리 선택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이 싹 텄다. 민주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그는 나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봄은 미안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소문을 더 퍼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약혼녀가 레즈비언이었다라고 썼다. 이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다. 나봄과 나빛의 사진이 유출되었다. 사람들은 악플을 달았다. 역겹다, 정신병자. 나봄은 충격받았다. 빛아, 우리 어떻게 해? 나빛은 강해지려 했다. 무시하자. 우리 사랑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녀도 상처받았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빛아, 내 탓이야. 동생의 말이었다. 나빛은 울었다. 봄아, 나 어머니 때문에. 포기할까? 나봄은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나봄은 나빛을 원망했다. 너 때문에 내 가족 잃었어. 나빛은 나도 마찬가지야. 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싸움 후 나빛은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나봄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그랬지? 그녀는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봄아, 그만둬. 정상으로 돌아와. 나봄은 정상? 그게 뭐야? 라고 물었다. 친구는 사회가 정한 거지? 너희들처럼 사는 건 힘들어. 나봄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사랑 vs 사회. 나빛은 어머니를 보러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비차, 돌아와. 그 여자 버려, 나빛은 못해요. 어머니는 그럼 나 죽을 거야. 이 말은 나빛을 흔들었다. 그녀는 나봄에게 전화했다. 봄아, 나 헤어지자. 나봄은 돼? 어머니 때문. 나빛은 울며 미안해. 나봄은 절망했다. 이 배신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나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빛을 찾으러 병원으로 갔다. 비차, 우리 함께 싸우자. 나빛은 봄아, 너무 힘들어. 그때 어머니가 깨어났다. 너희들 나가. 나빛은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이 대면은 더 큰 갈등을 불렀다. 사회적 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나봄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 때문에 거절당했다. 죄송해요. 회사 정책상 나빛은 예술을 포기하고 일반 직업을 찾았다. 봄아, 나 꿈을 잃었어. 나봄은 미안해. 그들의 사랑은 이제 희생의 산물이었다. 어느 날 나봄은 시위를 보았다. 서울 광장에서 LGBT 권리 시위였다. 사람들은 사랑은 자유다라고 외쳤다. 나봄은 감동받았다. 비차, 우리도 나서자. 나빛은 무서워. 하지만 나봄은 설득했다. 그들은 시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들처럼 사는 사람 많아. 이 만남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시위 후 나봄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봄아, 집으로 돌아와. 결혼해. 나봄은 아빠, 나 비디랑 살 거예요. 아버지는 그럼 상속 포기해. 나봄은 좋아요. 이 선택은 그녀의 미래를 바꿨다. 나빛도 가족과 단절했다. 그들의 결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나봄과 나빛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들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돈 문제는 심각했다. 나봄은 프리랜서 변호사를 시작했다. LGBT 관련 상담을 맡았다. 봄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클라이언트의 말이었다. 나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왔다. 이 일은 그녀에게 목적을 주었다. 나빛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봄아, 내 덕분이야. 그녀의 작품은 LGBT 테마였다. 갤러리에서 전시를 제안받았다. 비차, 축하해. 나봄은 기뻤다. 하지만 전시 당일 반대자들이 왔다. 이런 더러운 그림, 그들은 소란을 피웠다. 나빛은 상처받았다. 봄아, 왜 우리만 이렇게. 나봄은 사회가 변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주는 여전히 원한을 품었다. 그는 나봄에게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나봄은 민주나. 왜 그래? 민주는 너 때문에 내 삶 망쳤어. 재판은 시작되었다. 나봄은 스스로 변호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판사는 개인 사생활기라고 판결했다. 나봄은 이겼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나봄의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봄아, 내가 걱정돼. 나봄은 엄마, 나 행복해요. 어머니는 빛이 만나보고 싶어. 나빛은 긴장했다. 만남에서 어머니는 너희들 이해하려 해.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나빛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동생이 언니, 미안해 라고 말했다. 사회적 변화도 보였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다. 나봄과 나빛은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들은 인터뷰를 받았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나봄은 비차, 무서워. 나빛은 하지만 가치 있어. 하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했다.
나봄은 아이를 원했다. 빛아, 우리 가족 만들자. 나빛은 어떻게? 사회가 안 받아줘. 이 논의는 싸움을 불렀다. 너만 생각해. 나빛이 소리쳤다. 나봄은 미안 화해 후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하지만 법적 장벽이 컸다. 어느 날 나빛이 병이 났다. 봄아, 나 피곤해. 검진 결과 스트레스성 질환이었다. 나봄은 내 탓이야. 나빛은 아니야. 우리 선택, 이 사건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나봄은 빛아, 영원히 함께. 나빛은 미소 지었다. 고조되는 갈등 속 나봄의 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아빠, 나봄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봄아. 미안해, 그는 회복하며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나빛도 어머니와 재회했다. 엄마, 나 용서해줘. 어머니는 너도 나 용서해. 그들의 삶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나봄은 LGBT 권리 단체에서 일했다. 나빛은 성공적인 예술가가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봄아, 후회 안 해? 나빛이 물었다. 나봄은 절대. 나봄과 나빛의 여정은 이제 끝을 향해 갔다. 그들은 5년 후 서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모였다. 축하해, 사람들이 외쳤다. 나봄은 빛아, 고마워. 나빛은 나도. 이 순간은 그들의 승리였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다. 반대 시위가 있었다. 동성애 반대, 나봄은 왜 우리를 미워해?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연설을 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이 말은 박수를 받았다. 나빛은 그림으로 응답했다. 그녀의 전시는 성공적이었다. 빛아, 내 작품이 세상을 바꿔. 가족은 완전히 화해했다. 나봄의 아버지는 봄아,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나빛을 딸처럼 대했다. 나빛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빛아, 행복하니? 어머니의 물음에 나빛은 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나봄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이제 이해해. 나봄은 고마워. 이 용서는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봄은 가끔 생각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나빛은 이후에 없어. 그들은 함께 서울거리를 걸었다. 앞으로도 함께.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사회의 틀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한가?